안녕하십니까. 박종혁 회사입니다. 저를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있겠죠. 저를 보신 분은 아마 OT 강의 때 봤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격증 땄는데 여기서 또 만났다 그런 분들 있을 것이고요. 워낙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은 야, 네 소개 안 하냐? 그럼 우리 OT 강의 따로 있거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은 제가 저희 프로필과 저희 더 내력 그리고 회계 강의 어떻게 할 것이다. 경영지도사 회계학은 어떤 시험이다.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파이널 특강입니다. 파이널 특강. 그래서 페이지가 한 25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금방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35분 해서 최대한 40분 정도씩 몇 강에 걸쳐서 강의는 해봐야 알겠죠? 몇 강에 걸쳐서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5강 정도 하지 않을까? 예, 그럼 이제 진행하시죠. 파이널 특강이기 때문에 다 이제 회계 공부돼 있으신 분들입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우리가 이제 회계의 종류가 딱 2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고,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 그 관리 회계인데 의사결정 회계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회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핵심이 외부 정보용자. 얘는 내부 정보용자다. 그래서 외부 정보용자, 주로 이제 주주채권자 등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 외부 사람이니까 주주채권자 등등등. 이거는 회사 사람들이 되는 거지. CEO,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등등 해서 내부에서 의사결정할 때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다. 제공수단 정해져 있잖아요. 재무제표라는 정해져 있는 수단이 있다. 재무보고 수단이 있고, 이거는 특수목적 보고서. 이건 정해진 거 없다는 얘기지. 그냥 회사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잘하도록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수단이 없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갭이죠. GAAP. 그게 기업 회계 기준이잖아요. 시험은 영어로는 안 나오고 당연히.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이고 얘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이런 맥락이고 우리 재무제표 다 과거 정보만 요약한 거잖아요. 미래 정보 없죠. 그렇죠? 미래 정보 없습니다. 그냥 과거 사건만 쭉 팩트만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정보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장사했으니까 사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추정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이거 팩트만 전달하는 거니까 과거 사건만 전달하는 거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건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 참 말은 어렵지만 목적 적합성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relevance에서 관련성. 그러니까 궁금한 정보, 관련된 정보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신뢰성보다는 어떤 목적에 적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특성. 주요 질적 특성. 이름은 이제 근본적 질적성이고 보충적 질적성은 이제 이름은 보강적 질적성인데 우리가 앞글자 따서 기억해야 되겠죠. 목표에서 외우기 쉽잖아. 목표. 그 다음에 목예확중. 앞글자 안 따면 안 됩니다. 표, 완중어. 그럼 뭡니까? 예확중.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 충족되면은 목적적성이 충족이 된다. 이런 얘기고. 완전한 서술과 중립성, 오류 없는 서술이 충족이 되면은 충실한 표현이 된다. 이런 맥락이 되겠죠. 예,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또 네 문장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충적인 질적 특성을 의미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검적이다. 비검적이. 그래서 이제 메인은 아니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 하위 개념이라는 얘기가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고 역시나 비검적이 이런 것이 충족이 되면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 충족이 된다 이런 얘기고 네, 그럼 목예확중 이제 봅시다.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에서 아까 목표에서 봤던 것이고요. 목적 적합성 봅시다. 예측을 하는데 도움 주거나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데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속성이다 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의 이제 진정한 뜻은 뒷부분이죠.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는 속성.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용할 때 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이 차이가 난다. 그럼 그것이 목적에 적합하다 해서 목적 적합성. 영어로는 relevance에서 관련성 이런 것이니까 이 정보를 이용할 때 하고 이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는 속성이 목적 적합성이고 이 앞에 거 설명 안 하냐? 이런 거지. 예측가치. 이거 지금 예측가치 관련된 얘기고 이건 뭡니까? 확인가치 얘기하는 거죠. 확인가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가 예측가치다. 이런 키워드가 미래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다. 이런 과거를 확인해 주는데 도움 주는 가치가 확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측 가치 얘기하는 것이고, 당초 예측치를 확인한다, 피드백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한다, 그런 것이 확인 가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이런 것이 충족되면은 목적 적합한 정보 된다라는 그런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글자를 안 따면은 어떻게 안 되는 거,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측 가치 보시면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사용한다면은 그 재무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고 있다. 아니 그게 예측 가치 뜻이지 않냐 이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 오케이 됐고,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상치일 필요는 있다 하면 틀린 것이고 없다 하면 맞는 것이고, 그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있는데 과거의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어. 그래서 내년도는 또 뭐 한 1,200억이 뭐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딱 해서 이제 실제 딱 1년 동안 영업이익 봤더니 1,300억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이익 쭉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추정해서 내년도는 이 정도 되겠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가서 봤더니 1,300억이야. 뭐 그런 것들이 뭡니까? 예측 가치가 됐죠. 비록 과거 정보를 있지만, 과거 정보, 이런 이제 과거 정보지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추세에 대한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반드시 예상치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치가 있다. 어떨 때도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추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 내년도 이 정도 되겠네? 이게 예상할 수 있잖아. 확인 가치, 피드백 가치죠. 그래서 재무 정보가 기업 실체가 하는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가 갖는다. 이런 것들이 뭐 피드백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예상하는 것이 예측 가치가 된다면 이런 것이 피드백 가치가 되겠죠. 피드백 가치. 이만큼 예상했는데 이제 피드백이 하는 거지. 1,300억 됐구나. 아유 그럼 잘했네 하면서 성과평가 잘 주고, 만약에 실제 영업이익이 뭐 700억밖에 안 돼. 그 못했네 하면서 성과평가할 때 뭐 C등급 주고 해서 뭐 아예 뭐 성과급 안 준다든가 뭐 그런 건 다 피드백 가치가 되겠죠. 예측 가치하고 확인 가치 서로 연관이 돼 있다. 방금 그 케이스잖아. 요 예측 가치하고 피드백 가치 서로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예확중. 중은 뭐냐?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라는 얘기죠. 중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기재해라. 그래야 목적 적합한 정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중요한 정보가 뭐냐 이거지.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의사결정에 영향 줄 수 있으면 그 정보가 중요한 거다. 이게 중요성의 뜻이다 이겁니다. 의사결정에 영향 주는 정보가, 그게 중요한 정보다. 중요성은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으며 기업 고유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성은 양적인 중요성, 규모, 이건 질적인 중요성이죠. 성격.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이라 하는 것이 보통 이제 100만 원은 중요한 금액이야. 이런 거는 뭐요? 규모에 대한 중요성, 양적인 중요성이고. 근데 수치화할 수 없는 중요성이잖아. 그런 것들은 성격적인 중요성인데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중요성인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기업 고유의 중요성이라는 얘기 뭡니까? 기업마다 중요성은 다 다르다는 얘기지. 어떤 회사는 중소기업은 100만 원이 굉장히 소중한 기업이야. 소중한 금액이야. 굉장히 중요한 금액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봤을 때 100만 원은 껌값이 되는 거지. 뭐 100만 원 틀렸어? 넘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기업마다 다 중요성은 다르다.